예, 안녕하십니까. 한국 에듀테크 산업협회에 근무하고 있는 정혜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디지털 혁신과 에듀테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좀 드리고요. 에듀테크의 환경 변화, 그다음에 많이 들어오셨던 이러닝이라는 용어와 에듀테크라는 용어의 좀 차이점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요. 그리고 에듀테크 산업이 당면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에듀테크 직무와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에듀테크와 관련된 법 그리고 폴리텍 대학에 근무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저의 제언으로 오늘 세미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에듀테크 산업협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우리 협회에 대해서 간략히 좀 소개를 드리면, 우리 협회는 2002년에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된 비영리 산업법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협회 회장님이신 타임교육 CNP의 이기로 회장님을 모시고 총 700여 개 정도 되는 회원사들 거느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 에듀테크 관련 단체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이러니 산업 활성화 관련된 부분들, 또 스타트업 육성과 관련된 부분들, 국민 내일배움 카드제 인터넷 원격 훈련 관련된 부분들, 이러한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과 인력 양성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듀테크 환경 변화를 이야기할 때 꼭 빠지지 않는 부분들이 코로나입니다. 2020년도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국가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혁신과 에듀테크 입장에서 보면 코로나가 비대면 산업을 확산시키는데 큰 공헌을 했다라는 점은 어느 누구도 부인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업무 그리고 생활 방식이 많이 변화가 이루어졌죠. 또 그리고 사회 거리두기 영향으로 인해서 언택트 비대면 산업이 재조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대면 산업 환경과 첨단 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에듀테크 산업의 혁신과 진화가 가속화되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학에서의 에듀테크 활용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K-12 공교육 영역에서는 이미 에듀테크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수업이 진행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처했었죠. 현재 에듀테크 환경을 이용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종식이라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도 에듀테크를 활용한 공교육에서의 노력들은 많은 관계 부처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교육기관인 전문대학, 대학, 사이버대학 이런 쪽에서도 교육의 보조제 역할로 보조수단으로 쓰였던 이러닝 에듀테크를 교육의 주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들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이러닝 에듀테크 없이는 수업 운영이 좀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루어졌고요. 또한 이러한 부분들이 공교육 분야에서 이러닝 에듀테크를 통한 학습을 진행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고등교육기관으로 올라오면서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죠. 20세기 교육체계와 21세기 교육체계 여러 가지 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20세기 산업성장기 쪽에서는 산업 여건을 육성을 해야 되고 부강한 민주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교육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화가 많이 진행된 21세기에는 창의적인 글로벌 시민 육성을 하는 교육 체계가 교육의 목표로 정해져 있기 시작합니다. 또한 교육 수혜자들이 피학습자들이 갖춰야 될 역량으로 기존에는 읽기, 쓰기, 세마기, 3R에 관련된 교육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면 21세기 현재는 포시, 비판적 사고, 창의성, 협업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중심으로 한 역량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 또한 또 변화가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20세기에는 문해력과 수리 능력이 가장 중요하게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효과성보다는 효율성이 더 중요한 시점이었죠.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가 20세기 교육 체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는 디지털 문해력, 데이터 문해력,
건강관리 등 산업 역군으로서의 기본 자질이 아니라 창의적 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는데 많은 교육 내용들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 방식도 20세기에는 단순 강의식, 전달하는 지식의 전달 형태를 벗어나서 뭐 플립러닝이라든지 PBL이라든지 메이커에듀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교육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교육 제도와 교육 원리에서도 많은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20세기에는 산업 성장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동일한 지식과 동일한 스킬과 동일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인력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창의 사회에서는 개별화 교육, 개인화 교육, 맞춤화 교육 등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환경적인 요인에서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21세기의 이러한 교육 체계를 통해서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인력, 실무 역량을 가진 산업 인력을 어디에 속충당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또한 그들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러닝과 에듀테크에 대해서 좀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닝 같은 경우에는 2004년에 이러닝 산업발전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러닝의 공식적인 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 방송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이러닝이라고 법에 의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듀테크라는 부분들은 아직 공식적인 정의가 없습니다. 항상 논의 중이죠. ICT를 활용한다라는 기본 방침은 이러닝과 같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그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에듀테크의 영역은 이러닝의 영역보다 훨씬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에듀테크 영역은 기존의 이러닝 영역을 훨씬 초월하게 됩니다. 온라인 중심의 학습이라고 정의되어 있던 협의의 이러닝, 빨간색으로 보이실 텐데요. 그런 내용보다는 광의 이러닝, 전자적 수단이 일부라도 접목된 것을 모두 에듀테크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듀테크의 특성으로 보면 실감형 관련된 기술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개인 학습자 맞춤형 학습에 주안점을 준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상 물리 학습 환경을 많이 활용한다라는 내용도 에듀테크 산업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에듀테크 산업이라는 부분들은 산업별로 인식 경계가 애매모호하다라는 거죠. 좋게 이야기하면 어느 산업에든 다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좀 안 좋은 방향에서 바라본다면 정체성이 없는 산업으로 치부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듀테크는 새로운 교육 산업의 신시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에듀테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기술과의 융합으로 활용성을 확대를 시킵니다. 가트너에서 선정한 2019년 10대 전략 기술들이 있는데요.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와 2019년에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현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전략 기술들인데요. 그러한 전략 기술들이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나타난 주요 기술들, 뭐 AR라든지 IoT, 로보틱스, XR, 블록체인, 디지털 플랫폼 이런 주요 기술과 융합을 해서 새로운 교육 에듀테크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에듀테크들은 교육 영역에서 가지고 있던 아주 중요한 문제점들, 누군가는 풀어야 하지만 풀기 어려웠던 문제들, 학습자 중심의 1대1 교육이라든지 학습 몰입도를 극대화시킨다라든지 일과 학습의 결합, 병행이라는 부분들,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서 각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에듀테크는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학습은 교사와 학생 둘만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에듀테크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학교, 학생, 학부모, 교수자, 튜터, 조교, 그 다음에 행정관리 하시는 모든 분들이 에듀테크 산업과 관련된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하는 융합 산업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에듀테크 산업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듀테크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산업입니다.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영역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기존부터 잘해왔던 교과서, 출판 관련된 산업들, 또 한참 붐업되고 있는 XR 산업들, 콘텐츠, 디바이스, 하드웨어, 데이터, AI, SOC, 스마트 CC, 클라우드 산업까지 우리나라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산업들을 융합해서 그것들의 장점을 취합해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 있는 산업입니다. 현재 해외 진출과 관련돼서 많은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에듀테크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러한 에듀테크 산업이 과연 내부적으로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산업이 어떠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문제점들을 해결을 해야지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듀테크 관련된 전문 통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러닝과 관련된 산업 실태조사는 정부 승인 통계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들을 산업부에서 발간을 하게 되는데요.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현재 2022년 기준으로 5조 3,500억 정도가 되는데요. 매년 6%에서 10% 사이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수도 마찬가지로 매년 15% 내외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인력 규모도 마찬가지로 5% 이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산업 인력 부족률이 5%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뭐 통계 자료로 나온 거라서 인용은 하겠지만 이 수치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좀 검증이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기업이 에듀테크 전체 기업의 33.3%라는 거죠. 3분의 1 이상의 기업에서 인력이 없어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교육에서 디지털 혁신 및 활용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지요. 2025년 3월부터 현장 적용을 한다라는 목표 아래 진행하고 있고 현재 프로토타입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프로토타입과 관련된 시연회가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었고 기대와 걱정이 섞인 그런 시연 행사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디지털 교과서를 공급하는 에듀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이야기하는 게 AI 디지털 교과서가 수익 모델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결국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얼마나 많은 학교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채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학교 자율에 맡긴다라고 하면 지금의 이러닝 콘텐츠 개발과 별반 다름없이 투자를 해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는 BEP도 안 나오는 그런 콘텐츠 개발에 어느 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걱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AI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융합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개발 인력이 필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 인력을 부족시 여기는 기업이 업체의 3분의 1인데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에듀테크 관련된 정규 교육기관이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부 과정이 없다라는 얘기죠. 현재 방송대의 이러닝학과, 동국대의 에듀테크 전공이 석사 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학과의 특성을 보면 신규 산업 인력을 융합 산업 인력을 양성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기존 산업 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를 통해서 지식을 함양한다라는 곳에 방점을 많이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에듀테크 산업, 디지털 혁신과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하기 위한 에듀테크 산업에서 안정적인 인력 수급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디와 과연 협력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대학과 아니면 사이버 대학과 아니면 특성화 고등학교
아니면 폴리텍 대학, 과연 어디와 협력을 해야 될지 현재 산업계에서는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NCS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듀테크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없고요. 이러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직종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닝과 관련된 직종 구조들을 보게 되면 직무에는 크게 5가지의 직무 영역이 있습니다. 컨설턴트, 교수 설계, 콘텐츠 개발, 시스템 개발, 서비스 운영 이렇게 5가지의 직무 영역이 있는데요. 애석하게도 정부에서 추진했던 NCS에서는 이러닝 시스템 개발, 이러닝 콘텐츠 개발, 이러닝 과정 운영이라는 3개의 NCS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닝 콘텐츠 개발에 교수 설계 영역과 콘텐츠 개발 영역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서 교수 설계와 콘텐츠 개발로 분리해달라는 요청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직무와 NCS가 어디에 활용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우선 국가 자격증을 올해 신설을 했습니다. 제가 NCS 관련돼서 2008년, 9년부터 이러닝 관련된 NCS 관련된 작업들을 시작을 한 걸 보면 한 14년 정도, 15년 정도에 걸쳐서 작업을 해서 올해 첫 국가 자격증을 시행을 했는데요. 이러닝 운영관리사라는 국가 자격입니다. 21년 8월에 신설이 완료가 됐고요. 얼마 전인 11월 25일에 1회 필기 시험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현재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필기 시험 접수할 때 서울권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분 이내에 시험이 마감되는 많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필기와 실기로 시험된 국가 자격이기 때문에 실기 시험은 내년 3월에서 4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 자격증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협회에서 2007년 8년에 산업부 주관으로 이러닝 교수에게서 2급 제도를 운영을 했던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까지 운영을 하고요. 2008년부터는 국가 자격 신설을 위해서 민간 자격 운영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이러닝연합회에서 순수 민간 자격으로 이러닝 지도사 자격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러닝 에듀테크 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관련법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 유일 이러닝 관련 법률인데요. 2004년에 이러닝 전자학습 산업발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국가 이러닝 전담기관으로 현재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었던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지정이 되었고요. 법에 의해서 인력양성, 지능사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교육부에 의해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전담기관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외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21년도에 일부 개정 활동들이 있었고요. 현재는 교육부에서 에듀테크 활용 확산, 그다음에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 신규 법안을 이러닝 산업발전법에 기초한 신규 법안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총선이 끝나고 원이 구성이 되면 그때 법안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러닝 산업발전법이 가지고 있던 한계, 선언적이라는 법률, 실행력이 없는 법률이라는 부분에서 벗어나서 에듀테크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실행력 있는 법안이 새로 생성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듣고 계신 폴리텍 관계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융합기술 역량을 보유한 에듀테크 실무인력 양성 공급이 좀 필요합니다. 에듀테크 산업 특성을 반영한 융합기술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각 기술 분야별로 기술 인력 확보는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듀테크 산업 특성을 고려해 보면 제가 지금까지 쭉 일관성 있게 말씀드렸던 융합 산업이라는 특성을 반영해야 되는데 이러한 융합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학부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폴리텍 내에서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보고요. 또한 폴리텍에서 에듀테크 산업 내 즉시 공급 활용이 가능한 실무 인재를 양성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에듀테크 산업의 3분의 1이 인력이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 적시에 인력이 공급이 된다면 이 공급되는 인력에 대한 취업과 기업의 인력 수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식의 전환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외부의 인식도 좀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폴리텍은 그냥 기술 교육을 전문화하는 기관이야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죠. 실제로 그러한 활동들도 많이 하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산업에서든지 기획 역량이 최우선시되는 현재의 상황을 조금 교육 과정에 반영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무적인 기술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기획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기획에 대한 사전 정보라든지 기획에 대한 역량이나 스킬이 없다라고 하면 결국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20세기의 산업 인력 양성으로 끝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세기의 창의적 인재 양성과 에듀테크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폴리텍이 기획 역량을 함양한 실무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간략하나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표현에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고 내용 전달에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에듀테크 산업은 융합산업으로서 전도 유망한 산업이고요. 폴리텍과 충분히 협력을 해서 에듀테크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에듀테크 산업에 보다 많은 관심과 격려, 참여를 해 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